오늘부터는 바람을 일으키는 힘 네 가지를 다 배우고 이제 바람의 종류에서 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바람의 종류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 첫 번째, 상층에서 부는 바람. 자, 상층에서 분다는 것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나죠? 상층에서 분다. 그 얘기는 무엇을 받지 않는다, 마찰력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것은 무슨 대기라고 선생님하고 얘기했었죠? 자유대기다. 여러분들도 자유스러운 사람은 무언가에 마찰을 받지 않는 그런 자유로운 사람이고 싶죠? 선생님도 그러고 싶습니다. 삶이 또 그렇지 않으니까. 어쨌든 상층에서 부는 바람은 마찰력이 없는 바람이다. 그 중에서 자유대기다. 자유대기에서 부는 바람이다. 그럼 그 중에 상층에서 부는 바람 중에 여러분들 배워야 될 바람이 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지균풍과 그 다음 경도풍이 있어. 경도풍이 있어. 다 배울 거예요. 자, 그럼 이 둘의 차이를 먼저 얘기한다면 얘는 등압선이 뭐일 때? 등압선이 직선일 때. 등압선이 직선일 때. 자, 얘는 경도풍은 등압선이 뭐일 때? 등압선이 곡선일 때 그렇게 된다. 느낌이 뭔가 오죠? 경도풍은 그러면 약간 휘어진다는 의미일 것 같죠, 느낌이. 그래서 이 경도풍이 바로 지균풍과 다른 것은 등압선이 직선과 곡선이라는 게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힘이 달라집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들어보자. 자, 상층에서 부는 바람 중 이 지균풍은 여러분들 해양에서 배웠던 누구랑 똑같냐? 누구랑 똑같아? 지형류랑 똑같습니다. 유체역학은 똑같다고 봐야 돼. 지형류가 뭐였죠? 이거였죠? 자, 지형류가 어떻게 됐었어? 자, 이렇게 여기가 기압이 높고 여기가 기압이 낮았을 때, 물론 해양에선 수압이었지만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당연히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뭐가 작용해? 경도력이 작용하죠? 그래서 무슨 경도력? 그렇습니다. 바로 기압 경도력이 작용하죠. 그죠? 자, 이렇게 기압 경도력이 작용할 때 이거를 좀 더 어떻게? 슬로우 비디오로 보면, 자, 일단 이 기압 경도력이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자, 작용을 하니까 바람은 일로 가려고 하는데 전향력이 작용을 할 거야. 자, 여러분들 힘이 주어지면 이 힘에 의해서 물체가 운동하는데 계속 힘이 주어지면 가속하게 되죠. 그죠? 가속도가 발생하게 되죠. 그러면 처음에 이 전향력의 식은 이 mv 오메가, 이 v 오메가 사인 파이였어요. 그죠? 이 속력이 적었을 땐 전향력이 적었겠죠. 그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기압 경도력이 처음에 작용했을 때 전향력이 얘를 이렇게 해서 이만큼 해서 얘를 꺾었을 거야. 그때는 전향력이 엄청 작았죠. 자, 그래서 바람이 힘이 얼마 없으니까 이렇게 꺾었다가 점점 어떻게 됩니까? 기압 경도력은 계속 기압의 차이는 변하지 않을 테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 힘은 세질 테고, 힘은 세지니까 바람은 점점 세지고, 그러면 전향력도 점점 세져서 이 바람이 부는 방향의 직각 방향으로 계속 전향력이 점점 세지다가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요게 뭐였어? 기압 경도력과 요게 뭐였지? 전향력이 완전히 같아지는 지점까지 바람을 휘게 만들죠. 그러면서 결국엔 바람은 어떻게 간다? 이렇게 간다. 지형류하고 똑같죠? 지형류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결국에는 정리하면, 다시 그림을 좀 작게 해서 정리를 해보면 결국에는 이렇게 된다는 거다. 자, 기압 경도력이 기압이 높은 데에서 낮은 데로 작용을 할 테고, 그러면 전향력은 여기서 이 방향으로 같아지는 지점까지 계속 작용을 할 테니 이 두 개가 같아지는 이 시점에서 북방구에서는 어떻게? 그렇습니다. 바로 바람이 이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겠죠. 지형류랑 똑같죠? 자, 그래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지균풍이라고 불러줍니다. 뭐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죠. 그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번 식으로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식으로 한번. 자, 어떻게 됩니까? 그래, 지균풍은 지역류하고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균풍은 지역류하고 똑같다고 했기 때문에 지균풍의 속력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균풍은 결국엔 기압 경도력과 전향력이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기압 경도력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었어요? 로우분의 1, 즉 밀도분의 1에 델타 뭐요? 거리분의 델타 거리분의 델타 기압차, 이것은 2V 오메가 사인 V도 어차피 여러분들 이거 질량은 F 이퀄 MA의 이 M은 어차피 지워질 테니까요. 자, 이렇게 하면 속도로 정리를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2 오메가 분의 1 곱하기 사인 V도 분의 1 곱하기 요 녀석은 기압 경도력,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럼 요거를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균풍의 속력은 위도가 어떨수록, 그렇습니다, 위도가 낮을수록 커지는 거죠. 그죠? 그럼 기압 경도력은 당연히 클수록 지균풍의 속력은 커지는 거니까 이건 얘기할 것도 없고요. 그죠? 뭐랑 똑같아? 지역류랑 똑같죠? 쉽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우리가 등압선이 상층에서 대기가 마찰을 받지 않을 때 등압선이 곡선인 경우에 경도풍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경도풍은 되게 쉬워요. 지균풍하고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선생님, 아까 등압선이 곡선이라며요. 자, 지균풍은 어떻게 됐었어? 아까 그림으로 보면 여기가 기압이 높았죠. 여기가 기압이 낮았지, 그지? 그럼 어떻게 되니? 여기서 기압 경도력이 작용하고 여기에 전향력이 작용하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 이렇게 뭐야? 지균풍이 불었죠, 그죠? 자, 그런데 얘가 계속 간다고 생각해봐. 간다고 생각하다가 이 등압선이 이렇게 휘어졌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잘 가던 바람이 어떻게 될까요? 잘 가던 바람이 지금 이 힘의 균형을 잘 맞춰서 등압선이 직선일 때 잘 가던 지균풍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휘어질 거란 말이야. 아하, 무슨 운동이 생겨요? 원운동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원운동이 생겨버리니까 아하, 여기와 여기에 힘이 균형이 생기는 건 똑같지. 똑같지만 이 밑으로 잡아당기려면 무슨 힘이 더 하나가 추가된다고 봐야 된다? 그렇죠. 구심력이 하나가 더 추가된다고 봐야 되겠다. 그죠? 그렇죠? 그럼 한번 잘 생각해 보자. 여러분들 아까 이 힘이 뭐였어요? 이 힘이 바깥으로 나가려는 기압 경도력이었죠. 그죠? 이 힘은 뭐였어? 그래, 전향력이었죠. 근데 여기에 구심력까지 하나 더 더해지는 거지. 그지? 더해지는 개념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지균풍은 뭐였었다? 전향력과 구심력이 같았었잖아. 그죠? 그렇었죠? 자, 근데 경도풍은 잘 보셔야 돼요. 경도풍은 얘가 휘어져서 원운동이 되는 거잖아. 원운동이 있으려면 뭐가 생겨야 된다는 거야? 구심력이 생겨야 되는 거지, 결과값으로. 그럼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전향력이라고 하는 녀석에서, 전향력은 이쪽으로 작용하는 힘이죠. 그죠? 바깥으로 작용하면 기압 경도력을 뺀 결과값이 원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무슨 힘으로 작용하는 거야? 구심력으로 작용했었어야 되는 거죠. 자, 이해되십니까? 그럼 이것이 바로 경도풍인데, 여러분들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이쪽이 뭐야? 이쪽이 기압값이 높고 이쪽이 뭐야? 기압값이 낮지, 그지? 그러면 중심으로 갈수록 기압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중심으로 갈수록 기압이 높아지는 동그라미가 되는 건데, 우린 이거를 고기압성이라고 얘기하죠. 고기압성에서는 이렇게 경도풍이 불러가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고기압성 경도풍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똑같은 방식으로 선생님 또 설명을 해볼게요. 똑같은 방식으로 설명을 하면 이번에는 이쪽이 기압이 높아. 이쪽이 기압이 높고 이쪽이 기압이 낮아. 자, 그러면 바람은 어떻게 갈까요? 바람은 조금 여기다 그릴게. 다시 이쪽이 기압이 높고 이쪽이 기압이 낮아. 그러면 경도력은 당연히 어떻게 작용합니까? 이쪽으로 작용하겠죠. 이게 기압 경도력이죠. 자, 이거하고 어떻게 평형을 이룰 때까지 바람이 열심히 잘 불 거야. 그죠? 이게 전향력이겠죠. 그럼 무슨 풍이 불겠어?
직윤풍이 이렇게 불 겁니다. 이게 직윤풍이야. 자, 잘 가던 직윤풍이 갑자기 등압선이 휘어집니다. 이렇게 휘어져. 등압선이 휘어져. 그럼 얘가 여기서 원운동을 이렇게 하게 될 거야. 그러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균형을 잡을 건데, 자, 이때 원운동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히 이쪽으로는 뭐가 작용하는 건 당연합니까? 그래,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가니까 여기는 기압 경도력이 작용을 할 거야. 기압 경도력이 작용을 할 거야. 기압 경도력이 이렇게 작용을 할 테고, 바깥으로는 전압력이 작용할 텐데, 원운동을 한다는 것은 얘를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무슨 힘도 작용한다는 거야? 구심력도 함께 작용한다는 거야. 그죠? 근데 이 구심력은 결국엔 결과값이죠. 바로 뭐야? 기압 경도력과 전향력을 뺀 값에서 나머지가 구심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얘는 무슨성 경도풍이라고 불러주면 되겠어요. 얘는 저기압성 경도풍이다 이렇게 불러주면 되겠죠. 저기압성 경도풍이다. 그러면 이것도 재밌는 결과가 나타날 텐데, 이것을 전향력으로 정리해주면, 이렇게 전향력으로 정리해주면 될 거야. 어떻게 될까? 그래, 이거 넘어가 볼게. 전향력으로 정리해주면 이거 어떻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고기압성 경도풍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이거 너무 공간을 없이 해놔가지고 선생님이 이거를 좀 색깔을 바꿔서, 고기압성 경도풍은 전향력으로 정리해주면 이렇게 되죠. 전향력 이퀄 기압 경도력 더하기 구심력,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저기압성 경도풍은 정리하면 어떻게 돼? 전향력은 기압 경도력 빼기 구심력,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여러분들 전향력이라고 하는 함수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이 공식에는 속력이라는 공식이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얘들아, 동일한 조건일 때는 고기압성 경도풍이 얘도 둘이 플러스 된 값이죠. 그래서 속력이 더 빨라요. 저기압성 경도풍은 기압 경도력이 같다 하더라도 구심력에서 빠지죠. 빼기가 되죠. 그래서 속력이 좀 더 느립니다. 재밌죠. 그죠? 근데 선생님, 우리 보통 저기압일 때 바람이 더 세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좋은 질문이고, 그런데 동일한 조건이면 고기압성 경도풍이 더 빠르지만, 고기압성은 여러분들 요 속력을 여러분들 근해 공식으로 나중에 풀어버리면 거기에서 결과값이 어떻게 나오냐면, 고기압성은 무한정 커질 수는 없어요. 한계가 있어. 그런데 저기압성은 무한히 커질 수 있는 결과값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압 경도력이 동일하다면 그렇게 나타나지만 확장이 무한적으로 가능한 저기압성 경도풍, 저기압성에서는 실제적으로는 기압 경도력이 굉장히 세지는 그런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근데 동일한 기압 경도력일 때는 바람의 세기가 더 센 것이 바로 보다 고기압성 경도풍이다 라는 거를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림을 좀 더 확대해서 선생님이 그래픽으로 한번 잠깐 더 보자. 자, 그림을 확대해서 보니까 어때요? 자, 위에가 저기압성 경도풍인데 어떻게 됩니까? 그래, 바람이 기압 경도력이 딱 작용하면서 바람이 막 가면서 전향력이 얘를 막 어떻게 해요? 막 휘게 만들면서 결국에는 평형하게끔 휘게 만드는데, 이때는 원운동을 하게 되니까 이때 이쪽으로 작용하는 뭐가 생겨? 구심력이 생기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게 높은 데에서 낮은 곳으로 가니까 요것이 기압 경도력, 그 다음에 요게 뭐야? 전향력, 남은 게 구심력이죠. 그러면 이거를 식으로 쓰면, 이 저기압성 경도풍 어떻게 된다? 식으로 쓰면, 자,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됐었어요? 이쪽으로 작용하는 기압 경도력에서 전향력을 뺀 값이 구심력으로 작용하더라, 이렇게 되겠죠. 그죠? 여기를 이렇게 바꿔볼게요. 자, 기압 경도력에서 전향력을 뺀 값이 이제 원운동을 만드는 구심력으로 작용하더라. 그렇죠? 그래서 전향력은 기압 경도력 빼기 구심력, 따라서 속력이 같은 값이면 좀 느리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고기압성 경도풍도 마찬가지다. 자, 어때? 여기까지. 자, 여기가 기압 경도력이고 여기에 전향력에다가 구심력이죠. 그죠? 그러면 왜 구심력이 생겼겠어? 전향력에서 기압 경도력을 뺀 차가 구심력으로 작용할 테니 전향력은 구심력 더하기 기압 경도력, 그래서 속력이 좀 더 빠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드디어 알게 되었죠? 저기압은 바람이 반시계 방향으로 그래서 회전하는 거야. 아, 중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 배웠던 왜 저기압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지 국방부에서 왜 고기압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지를 이제 여러분들 의문이 풀렸죠? 풀렸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상공에서 부는 바람, 요 바람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지상에서 부는 바람도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지상에서 부는 바람은 이게 다 이해됐으면 더 쉽습니다. 그거는 다음 시간에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죠. 다음 시간엔 지상에서 부는 바람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